안녕하세요. 독쌤TV 독쌤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이 동영상을 올렸어야 됐는데, 제가 실수로 동영상을 홀라당 날려버리는 바람에 오늘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독일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드렸었어요. 이 지금 보이시는 주제를 드리면서 이제 음식 관련된 식습관이나 뭐 음식으로 생겨나는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혼자 직접 한번 독학으로 작문을 해보시거나 어떤 표현을 써보면 좋을지 독일어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오늘은 제가 드렸던 주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어학 시험에 모범 답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다양한 말투와 그다음에 말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도 약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Es Gewohnheiten früher und heute라는 큰 주제를 하나 잡아봤어요. 우리 식습관, 음식 트렌드 같은 거. 옛날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네. 물론 어 발표 자료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베이츠와이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방법이 좀 바뀌었죠. 네.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대체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15분에서 20분 안에 어떻게 다 쏟아낼 수 있느냐. 네. 방법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공부는 정말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인제 하나의 틀을 딱 잡아 놓고요. 예.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계속해서 내 실력을 쌓아가는 거. 그게 공부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선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말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사실은 시작이 제일 힘들어요. 예. 첫 번째는요. 정의를 하나 던져주고 이런 정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아인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진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beschreibung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걸 인제 테스트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건가?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주제를 예를 들어서 nachhaltigkeit이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nachhaltigkeit이라는 거는 인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nachhaltigkeit이라는 주제를 딱 받으셨잖아요. 그럼 nachhaltigkeit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 문장에서 길게는 두 문장, 두 문장 이상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카알티시카잇이 무슨 뜻인가? 그다음에 인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나카알티시카잇은 이런 뜻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나카알티시카잇의 나카알티시카잇과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관계를 맺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라고 말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chronologische, sachliche, logische 제가 이렇게 써 놨는데 어떤 설명을 하실 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Definition, Beschreibung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을 할 때는 우선은 맨 처음에는 sachlich 객관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 먼저 그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잠깐 표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깃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하고 10년 전 얘기했다 5년 전 얘기했다 7년 전 얘기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대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꼭 독일어를 못한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국어로 충분히 연습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특히 어학 시험 볼 때 베이츠바이부터는 여러분 그라마틱 페일러 그라마틱에서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가능하면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쉬운 말만 해요. 너무 쉬운 말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베이츠바이 이상 요구하는 문법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나 아니면 인터넷에 엄청난 자료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독일어 공부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츠바이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 뒤에 가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피니치온을 할 때는요. 제가 예문을 여기 몇 개 적어 봤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은요. 베이츠바이 코스 안에서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네, 베이츠바이 시험에서도 어떤 발표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대학교에서 뭐 발표할 수 있잖아요. 조별 과제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과제로 받을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약간 중고급 독일어 사용 때부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논문이나 레포트 쓰실 때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특히 세 번째나 뭐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쓰죠. 대학에서 레포트를 쓸 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 땐 나는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뭐 예 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좀 beispiel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하시는 건데요. 특히 어떤 자료나 어떤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 때는. 그냥 뭐 누가 그렇다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독일에서 발표하거나 뭐 논문 쓰거나 이럴 때 절대 안 통합니다. 뭐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가능하면 안 쓰시는 표현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Quelle, Daten, Zahlen und Fakten und Autor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페이크 뉴스가 도대체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Daten, Zahlen und Fakten 그다음에 Quelle를 보면 돼요. 아우토어가 누군지 봐도 좋고요. 예, 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제시하는 자료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예. 여러분 페이크 뉴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페이크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논문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ogisch, sachlich, chronologisch라고 해서 nachhaltigkeit을 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첫 번째 logisch 순서를 잘 정하세요. 이거는 마인드맵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이제 독일에서는 Vortrag이라고 하는데 어떤 주제를 놓고 발표한 것들을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떤 순서를 밟아갔는가 롤모델을 하나 삼으셔도 괜찮아요. 아, 저 교수님 발표하는 방식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나 같은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 그분들이 어떻게 논리를 펼쳐 나가시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Sachlich라는 말은요. Definition, Beschreibung 하실 때 ich denke, ich glaube, ich finde 이런 말을 쓰실 때는 한 번 더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타이밍이 좋은가? 네. 크로놀로기시. 설명을 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옛날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약간 이렇게 변화를 준다면 요즘은 이런 것들이 나흐알티시카이시 이런 부분에서 트렌드가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흐알티시카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라고 방향을 잠깐 과거로 틀었다가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 미래에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문법에서 좀 조심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을 문법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데피니지오는요. 대부분 Zeitformen, 시제를 현재형을 많이 씁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과거를 쓰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아드베아비언이라고 해서 주문장과 부문장을 같이 쓰고 싶다. 표현을 하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럴 때는 내가 도대체 어떤 아드베르비언을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세 번째 베이츠바이부터 조심하세요. 베아인스에선 이걸 쓰면 플러스 점수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베이츠바이부터는 뭐 당연히 흔한 일이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쓰시는 게 아주 좋아요. 아딕티브 데클리나지온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만났을 때 명사가 대어인지 디인지 다스인지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에 따라서 그 형용사의 끝말 머리가 변해요. 예를 들면 schö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름다운, 예쁜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Frau, 여자를 만나면 예쁜 여자라고 만나면 예쁘다라는 말이 예쁜이라고 말이 끝에가 바뀌었듯이 독일 말로도요. schön이라는 말이 Frau라는 단어랑 만나면 그 끝머리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Frau, die schöne Frau. 끝에가 바뀌어요. Eine Frau, eine schöne Frau.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honetic이라고 해서 발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dein 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이리 오세요 라고 하는 거랑 이리 와 라고 하는 거랑은 톤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자, 제가 베이츠바이 학생들에게 nachhaltigkeit이라는 주제를 주고 한번 간단하게 작문을 해봅시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잘 썼다고 생각되는 학생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렸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한 명에게 이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죠. 혹시 이걸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너가 글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보여줘도 되냐? 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올립니다. 문장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학생이 베이츠바이 쿠어스에서 이걸 썼어요. 베이츠바이 쿠어스의 그 수준에 맞는 문장이 왜 나왔다고 제가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in Prinzip,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잘 보세요. Ein Prinzip, bei dem man die Produktion und den Verkauf von Lebensmitteln oder anderen Produkten so gestaltet, dass die Umwelt geschont wird. 이 학생은 이 문장 안에 첫 번째 관계대명사를 썼죠. 두 번째 전치사를 잘 활용했어요. 세 번째는요, 조다스라는 말을 활용하면서 이 정의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어요. 이유를 제시했어요. 어떤 밑받침을 해주는 말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요, 수동태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베츠바이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동사의 과거형을 잘 썼어요. 보통 독일 사람들이 예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할 때 현재 완료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 지금 집에 있어. 그러면 ich bin zu Hause 이거거든요. 근데 나 집에 있었어 라고 과거형을 얘기할 때는 독일 사람들이 보통 ich war zu Hause 아니면 ich bin zu Hause gewesen. 첫 번째는 과거형이고 두 번째 현재 완료형인데요. 보통 현재 완료형을 구어체에서는 많이 써요. 근데 독일어 시험 볼 때는요. 과거형하고 현재 완료형을 잘 구분해서 쓰는지 여기서 포인트를 좀 둡니다. 베이츠바이부터는요.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은 denken이라는 단어의 과거형 dachten을 쓰면서 전치사 an을 잘 활용했어요. 네. 다음 볼게요. 네, 계속해서 이 학생이 과거형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플러스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학생은 소유격을 잘 활용했어요. 소유격 독일어로는 게니티브라고 하는데, 게니티브, 다티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이 학생은 게니티브를 잘 활용했고, 게니티브를 활용할 때 어떤 명사에서는 끝말이 변하는지 그것도 잘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제가 칭찬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학생은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맨 마지막에 보세요. 보면서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 이 뜻이 독일어로는 무엇인지 이것도 좀 했어요. 물론 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은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난 척 하셔도 돼요. 베츠바이 시험부터는 내가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되고요. 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 그래서 N 하나로 끝나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다음에 MANN, 그래서 남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 페이지에서는 이 학생이 MAN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 또 이 man이란 단어 쓰지 않았어요. 동의어인 비슷한 뜻을 가진 viele Menschen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베이츠바이 시험부터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동의어, 유노님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비슷한 말을 가진 뜻 여러 가지의 단어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걸 또 시험 볼 때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수동태 활용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So sollten zum Beispiel auch Wälder nachhaltig angebaut werden 해서 이 학생은 수동태를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형 동사를 형용사처럼 활용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바꾼 후에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끝말을 바꿔서 명사랑 같이 활용하는 약간 복합적인 문법.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제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면 세 번 이상 곱씹어서 생각해야 되는 문법들을 잘 활용했어요. 이 학생은. 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자, 그럼 이제 베아인스로 한번 가볼게요. 베아인스 학생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beschreibung 하는 법을 배우는가? 베아인스 학생들은요, 보통 사진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거를 한번 듣고 사진 한번 보고 다시 그걸 곱씹어보는, 다시 한번 나만의 언어로 설명해보는 방법을 배워요. 베아인스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했던 것 중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제가 이제 허락을 구하고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베아인스반 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요.
빌더 beschreiben이라고 하죠. 포토라고도 할 수 있고 빌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학생이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워드로 한번 쳐 봤어요. 이거는 사실은 구두 시험으로 본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 학생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베아인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막 너무너무 독일어를 잘하는 베아인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베아인스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문법을 활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법이 베아인스의 포인트냐? 첫 번째, 동사가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동사에는 원형이 있지만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변형한다. 이걸 이 학생이 잘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 학생은 복수와 단수를 구별할 줄 알아요. 세 번째는요. 분리동사를 완벽하게 썼어요. Die Frauen haben Sandale an. anhaben이라는 동사가 분리된다는 걸 알고 잘 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s라는 무인칭, 비인칭 대명사를 활용해서 es ist sonnig und es regnet nicht. 거기다가 게다가 이제 nicht라는 말을 써서 부정하는 문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완벽하게 소화를 했죠. 예, 동사가 전치사를 만나서 동사의 뜻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분리동사 잘 활용했죠. 그 다음에 베아인스 그라마틱의 꽃 중에 하나인 수동태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베아인스에서 베아인스 공부 열심히 하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형용사의 어미 변화를 잘 활용했습니다. Ein anderes Restaurant, kurze graue Haare, ein gestreiftes T-Shirt, eine kurze Jeanshose, braune Sommerschuhe. 네, 마지막으로 또 보자면 이 학생은 또 뭘 잘했냐면요. 조동사의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조동사, 보도동사가 본동사와 만나면 본동사는 문장의 맨 뒤로 빠진다는 거. 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는 베아인스 문법, 이게 키포인트 중에서 한 80%는 이 학생이 거의 다 활용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학생은 또 뭘 잘했냐 하면요. 시제를 잘 활용했어요. 네, 현재 완료형 완벽하게 표현해냈죠. 그리고 부문장에서 das, das 절에서 동사가 맨 뒤로 빠진다라는 것까지요. 네, 추천해드릴 만한 이제 예문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정말 제가 좀 이거는 A2 정도에서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können하고 dürfen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können하고 dürfen을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약간 뉘앙스가 비슷해요. 둘 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이 된대요. 다른 몇 가지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이 좀 있어요. 특정 나라들이 우리나라 말처럼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번역이 되는. können은요. 둘 다 뭐뭐 할 수 있지만 können은 가능성을 얘기하고 dürfen은 허락받는 걸 얘기해요. 자, 제가 수영이라는 단어로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Ich kann hier schwimmen. 그러면 나 여기서 수영할 수 있어. Ich darf hier schwimmen. 나 여기서 수영할 수 있어. 두 개는 근데 차이가 분명히 달라져요. Ich kann hier schwimmen 이라는 건요. 나 여기서 수영할 수 있다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깊지 않고 물살이 빠르지 않아서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아니면 물이 그렇게 차지 않아. 아니면 이 물이 깨끗해서 나는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ich darf hier schwimmen 이건 뭐냐면요. 허가된 장소라는 거예요. 수영이 허가된 장소.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는 말 nicht하고 만나면 ich kann hier nicht schwimmen 그러면 수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ich darf hier nicht schwimmen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영이 금지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요새 시험 방법도 좀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조별 과제나 개인별 과제로 프레젠테이션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아날리즈라고 하긴 했지만 꼭 분석에 필요한 것만은 아니고요. 분석에도 필요하고 발표할 때 필요한 어떤 틀이나 단어들 제가 예문으로 아주 많이 올려놨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보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날리제. 아날리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날리제는 어떤 틀로 잡아야 되는가? 물론 완벽하게 법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해야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지만 보통 독일에서 사람들이 어떤 발표를 하거나 아날리제를 쓸 때 어떤 틀을 잡는지 그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도입부가 있겠고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결론을 내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세미나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uptteil 본론하고
본론만큼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어떤 발표자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발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발표한 내용이 이 사람 정말 머릿속에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공부했는가를 알아보려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그 자리 안에서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뒷담화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다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몇 번 이렇게 좀 얼굴을 붉히는 걸 독일에서 한 20년 넘게 살면서 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아니면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요. 피드백은요, 여러분 그냥 쿨하게 들으세요. 꼭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말은 나한테 득이 되겠구나 하고 잘 들으면 되고요. 나쁜 말은 걸릴 거 걸러내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 싫으면 안 담아둬도 됩니다. 피드백에는 피드백을 들으실 때는 피드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말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 피드백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피드백을 줘서 감사합니다. 요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아주 가장 쿨해 보이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억울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시간상 여기서 토론을 벌일 수는 없지만 이 세미나가 끝나고 이 자리에 남아주신다면 제가 완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 보고 싶다는 그 의지는 밝히셔도 괜찮아요. 자, 아인라이퉁. 본론은 그럼 도입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발표 시간이 20분 주어졌다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발표 시간 20분이라고 하면 아인라이퉁은 1분에서 2분 사이에 끝내셔야 돼요. 독일은 발표할 때 스몰 토크 안 합니다. 아인라이퉁에서 정확히 본론만 얘기하고 오늘 주제가 뭡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이에요. 1분을 어떻게 잡냐. 1분은 프레젠테이션 한 장으로 치시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한 장이 1분이에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20장 프레젠테이션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본 여러 가지 뭐 시계도 앞에 갖다 놔봤고 뭐 타이머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제일 간단하고 그 다음에 힘이 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도입부 1분 잡았어요. 그 다음에 1분 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마는 뭡니다. 뭐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번하고 3번을 같이 얘기해도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세요. 요즘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본론에선 주로 본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첫 번째 Fragen und These. 그래서 내가 왜 이 발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됐는지, 어떤 시사점을 찾게 됐는지, 어떤 연구 결과에서 했던 어떤 명제를 찾았는지 그걸 거론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시고 그런 거를 왜 거기에 대해서 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전략 모델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목표 설정 이론 같은 거에서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이론 중에 뭐가 있을까요? SWOT 모델이라는 게 있죠. SWOT 모델. 예. 아니면은 뭐 스마트 모델이라는 게 있죠. SMART. 그다음에 요새는 A까지 붙었죠. 뭐 그런 모델을 제시하셔도 좋겠고요. 심리학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이 퍼포먼스 사이클이라는 모델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 심리학에 나오는 그런 모델 같은 게 뭐 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는 거다. 그럼 그 모델을 잠깐 보여줘도 괜찮겠죠.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면서 계속 발표를 이어가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발표하실 때 독일에서 특히나 어떤 발표를 할 때 근거 제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독일에서도 논문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뭐 남이 대신 써주고 뭐 복제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스캔들이 매년 한두 건씩 터져요. 하지만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실 때 어디서 온 자료인지, 누가 쓴 책인지, 네, 통계는 어디서 낸 건지, 어떤 근거로 낸 건지, 네, 어디서 어떻게 그 근거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페이크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페이크 뉴스 구별하시는데도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한 말이야? 자료 제시는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일단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 한 30% 저는 일단 의심을 해요. 페이크일 가능성이 크다. 발표가 끝났어요. 발표가 끝났다. 1분 정도 도입부 했고요. 본론에서 한 15분 정도 썼으면 4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 4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그 4분에서 한 반 정도는 결론을 내는데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2분 정도는 약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남겨두고 20분 시간 받았으면 나는 18분 안에 이제 발표를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하세요. 이 2분을 왜 남겨두냐면요. 이거는 약간 보험 같은 거예요. 내가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이제 말을 끊길 수도 있고, 뭐 물 마셔야 될 수도 있고, 기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2분 정도 남겨두세요. 그럼 나중에 결론을 할 때 말을 천천히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는 발표가 끝난 후에 Fragen und Antworten, 피드백 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발표를 화려하게 잘했을지라도 요 두 가지에서 망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점수 한꺼번에 왕창 깎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냐. 그럼 발표할 때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학생들이 이제 그것만 알려주세요. 막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베이츠바이부터는 너무너무 간절하세요, 다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두가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 발표 독일어로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아직 백지 상태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이 문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또 도입부를 할 수 있겠어요? 도입부를 보시면, 네. 오늘 제 주제는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이러이러한 것들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저는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얘기할 때,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테마를 얘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나? 자,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m Folgenden.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to next. 이제부터는 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1.5 글리더공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1번과 2번 사이에 도입부와 본문 사이에 발표에서 많이들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혼자 발표할 경우도 있고요. 그룹별로 발표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룹별로 발표할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제가 하고요.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저 친구가 하고요.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누가 하고요. 이걸 말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글리더공 얘기할 때 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오늘 관련된 아니면 저 혼자 발표를 할 경우라도 좀 주제가 복잡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좀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할 거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할 거고 간단하게 문장 하나 아니면 단어 두세 개 정도로 네, 간단하게 여러분 약간 선보일 수는 있어요. 짧게 소개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방법을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룹별로 할 때요.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한 10개 정도 있으면 세 가지는 제가 하고요. 뭐 시사점은 제가 하고요. 뭐 이런 걸 나눌 때 그럴 때도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겠고 아니면 오늘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을 때도 이 표현을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발표라는 건 이제 각자만의 스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다음으로 돌아가서 약간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약간 살짝 꼬이긴 한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중해 주셔서 어쨌든 보시면은 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하셨어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은을 어떻게 표현해요라고 한 그런 질문을 한 학생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지난달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ein weiterer Aspekt ist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알려주니까. 그리고 약간 의심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말들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있으면 nicht zu vergessen ist 아니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과 관련된 것들 중에 제가 여기서 지금 in이라는 말을 빼먹었는데 nicht zu vergess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예, 제가 여기서 in을 빼먹었어요, 여러분. nicht zu vergess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중요 부분을 강조하실 때. 그다음에 또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인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슨 설명을 하다가요. 아까 말했던 거랑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아까 말했던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라는 말을 하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몇 번째 장으로 돌아가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생각을 해 보면" 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문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예, 이런 표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예문을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아까 zum Beispiel 이라고 했잖아요. zum Beispiel 할 수도 있고 아니면 hierzu ein Beispiel 아니면 dies möchte ich Ihnen kurz anhand라는 뜻은 뭐뭐의 도움을 빌어서 anhand eines Beispiels 아니면 anhand eines Schaubildes 그러니까 어떤 뭐 표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인제 발표 본문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자, 그럼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해 볼게요."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하죠. 그걸 독일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Zusammenfassend möchte ich sagen, dass anschließend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제 결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라고 할 때는 anschließend 아니면 오늘 제가 했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어로 또 Vortrag이라는 독일 말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 자, 그다음에는 이제 Anmerkung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셨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Anmerkung이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문장은 뭐냐면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인제 발표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끌었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 문장을 쓰죠. 그다음 마지막 발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발표가 끝나면 네. 여러분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네. 고대로 쓰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인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Dankeschön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요. Damit bin ich am Ende meiner Präsentation. 네, 지금까지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럼 인제 Beats by C1 인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인제 드렸던 인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학생들한테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독일어 동영상이나 제 독일어 수업을 위해서 만든 가짜 자료예요. 이런 자료 없습니다, 독일에. 페이크 뉴스 같은 데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페이크 뉴스에 돌아다니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가짜 자료입니다. 이 가짜 자료를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표를 보고 독일어로 이 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인제 학생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공부를 좀 꽤 잘한 학생들 2명 걸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학생들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올리는 거고요. 이건 가짜 자료입니다. 페이크예요. 이거 어디 뉴스에서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독일 사람들이 요새 이렇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요. 한 학생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alyse schreiben을 해 보라고 하니까 제가 가능하면 인제 학생한테 가능하면 인제 "숫자를 좀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 학생은 숫자를 표현 안 했는데도 정답에 가까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모범 답안에 가까운 글을 써내요. 예. 채 아인스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어요. 네. 문장을 보시면요. 문장을 굉장히 아인스나 베츠바이 학생들이 한 이 문장 길이의 한 2-3배 정도 되는 걸 사용해야 설명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썼어요. 네. 채 아인스 정도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사용된 문법을 뭐 설명을 굳이 해 드릴 필요가 없겠죠. 채 아인스 정도 되면 여러분 문법 얘기는 거의 하지도 않아요.
예. 관용어 정도 설명을 해 주겠죠. "이런 관용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네. 계속해서 보여 드릴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뭘 굉장히 잘했냐 하면요. 숫자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몇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은 음 약간 의문점을 제시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 뉴스 같은 데서 만약에 자료로 나온 거라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료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고 다른 학생이 또 쓴 걸 보여 드릴게요. 이 학생은 그래도 제가 그래도 "숫자 같은 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이 학생은 그래도 좀 끝에 한번 숫자를 한번 활용을 해 봐요. 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예문을 올려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도 좀 있어요. 좀 빨리 넘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다시 뭐 뒤로 돌리게 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구독자가 좀 더 많아지면 제가 한번 블로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한번 예문을 올려보는 것도 한번 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사실 구독자 수가 좀 생각보다 적어서 예 이게 과연 뭐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쪼끔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그럼 나는 뭐야?'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네 여러분 어쨌든 제가 노력은 해 볼게요. 네. 최대한 전달을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쉬운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뭐 어떤 제안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댓글에 남겨 주세요. "말 잘하고 싶어. 독일말 정말 잘하고 싶어." 사람들이 저에게 묻죠. 한국 분들도 묻고 친구들도 묻고 외국 친구들도 묻고 학생들도 묻고. 네. 말 언제 잘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답답해서 못 할 때예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특히나 내가 화가 날 때. 네. 기분 좋을 때 그냥 당쾌하고 하하하 웃으면 되는데 아니면 어떤 반박을 할 때 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죠. 네 여러분 웬만하면 독일에서 반박하거나 뭐 사람하고 충돌하거나 이런 일 안 생기시길 바랄게요. 예. 에 일단은 디스커션이나 데바테 논쟁이나 토론을 벌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공통점을 찾거나 다른 점을 찾거나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인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과거와 현재 너하고 나 사이를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나라별로 비교할 수도 있겠죠. 이 비교에 해당되는 문법은요. 베1에서 그냥 끝내 버리세요. 베1에서 이 비교에 들어가는 문법들을 완전히 끝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어 시험 볼 때 독일 사람하고 얘기할 때 특히 독일 사람이 나하고 얘기할 때 어떤 말투로 얘기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이 독일어가 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독일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불쾌하게 말하는 건지 아닌지 잘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같이 듣고 있다가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저렇게 불쾌하게 울어?'라고 생각되는 말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 수 있으면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모을 수 있으면 모아 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런 말투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멀리하세요. 그다음에 Augen Kontakt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말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귀에 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뭐 면접을 보러 가든 독일어 시험을 보러 가든 독일 사람하고 무슨 독일 말을 하든 멘탈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귀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에 눌려 있고 '내가 좀 긴장했다.'라는 걸 상대가 못 느끼게 그것도 연습을 하세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러지? 이런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아퉁 써놨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왕좌왕 얘기를 하는 거는 피하셔야 되겠고요. 간단 명료하게 가능하면 짧고 굵게 예, 확실하게 매력적인 그런 말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각자 자기 성격에 맞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팁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내 몸에 맞는 옷이 있듯이 내 입에도 탁 맞아떨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문장들을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Auf der einen Seite 어떤 면에서는 auf der anderen Seite 다른 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Es gibt Nachteile, aber auch Vorteile. 저는 저의 주장을 얘기할 때 이제 사람을 봐가면서 이제 말투나 이런 거를 좀 골라서 사용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그래도 약간 독일어로 vernünftig.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지금 어른 대 어른으로 성숙한 대화를 이어갈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토론이 벌어지면 저는 뭐 말투나 이런 것도 친절하게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약간 살짝 숙이는 척 단점을 얘기하죠. 네, 맞아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습니다. 방향을 한번 제 쪽으로 한번 확 틀어줍니다. 네. 그다음에 ich denke, ich finde, ich glaube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토론할 때. 그러면 꼭 내 생각만 말하는 사람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한 방을 쓸 때 한번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이 말보다 더 복잡하고 좀 더 유식해 보이는 말을 쓰고 싶다 하실 때는 meiner Meinung nach 내 생각에는 ich denke, ich finde, ich glaube 이거를 좀 고난이 고급 독일어로 사용한다면 meiner Meinung nach 이런 표현을 쓰셔볼 수가 있겠죠. B1, B2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주제를 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글을 써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했던 이제 한 문장 두 문장씩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냥 장점과 단점을 한번 써보라고 했고 그 장점과 단점을 써놓고 칠판에 이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써놓고 학생들에게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너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제 토론을 한번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문장들을 이것도 역시 학생들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제 장점을 설명했던 학생들의 내용을 인제 잘 추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장 보러 갈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식료품을 살 시간이 없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또 가격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냐 이런 장점을 얘기했던 학생들이 있었고요. 인제 그다음으로는 인제 어떤 의견들이 있었냐면요. 인제 반대 의견을 보여드릴게요. 반대 의견으로는요. 예를 들면 신선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식료품을 주문하면 그게 얼마나 신선하게 올지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 그리고 인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인제 길거리에 그 택배 차량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교통도 되게 복잡해지고 정말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요새 기후 변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뭐 기후 변화 문제는 뭐 어디든 갖다 붙여도 되죠, 요새는. 뭐 문제 아닌 곳이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역시 학생들한테 다 허락을 받고 올렸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문 중에서 패턴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글의 유형을 빨리 익힐수록요, 여러분 독일어 배우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독일어는 약간 언어는 국민성을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독일어 역시 독일의 국민성을 좀 반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유형을 좀 패턴을 빨리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하나 입에 물고 잠깐 휴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